1925年冬 25년 겨울에 延禧在成这个航空兵团， 염색산이 항공병단을 안창란 就在航空兵团的飞行 안창남이 教官， 여기서 교관으로 있었다. 연시사는 1925년 이곳 다유안자 거리에서 항공병단을 창설했다. 산시 항공학교의 시작이었다. 成立的。那么成立以后的，那么安昌南也就是1925年也来到了太原。这个成立了以后，他是首批航空兵团的成员之一。当时啊，总共这个航空兵团的飞行员总共就5个人，总共5个人，他是其中之一。 베이징을 떠나 타이완에 온 안창남의 망명 생활도 항공병단의 출범과 같이 시작됐다. 안창남에게는 독립운동의 시작이었다. 허베이성의 바오딩 군관학교, 대표적인 중국의 군사학교로 비행학교도 같이 있었다. 항공 독립군이 되고 싶어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인들도 이곳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항일투쟁에서 공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스스로의 공군이 없던 탓에 중국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국내 언론에도 가끔씩 이들의 활동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은 훗날 광복군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국 공군 창설에 기여한다. 바오딩 출신 최용덕은 해방조국의 공군 참모총장까지 된다. 이들의 활동에는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지원이 있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항공학교에, 비행학교에 외국인인 한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군가의 그 신분적인 보증이라든가 재정적인 보증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이제 중국의 그 독립운동가들 군벌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적으로 이들 한계가 있는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안창호라든가 김창수 선생이라든가 또 이후에는 흥미로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학교를 나온 젊은 비행사들은 우리 국적 대신 중국 국적으로 중국군에 들어가 일본과의 전쟁에 참가해 싸웠다. 그중 일부는 중국의 하늘에서 산화하기도 했다. 1930년 국내 언론엔 안창남 사망 뉴스가 보도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도 역시 그의 사망설이 보도됐습니다만 결국 오보로 밝혀졌죠. 하지만 이번 사망 소식은 사실이었습니다. 멀리 중국으로부터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 도중에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왜 추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창남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선 그의 행적에 대해 보도 통제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젊은 영웅 안창남. 30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하늘에서 산화한 그의 사망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연시산의 항공병단은 2년 후 산시 육군항공학교로 이름을 바꾸며 규모를 키워나갔다. 비행기도 더 구입했고 학생의 수도 늘었다. 안창남은 교관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안창남은 연시산의 전용기를 몰았다. 안창남 负责 驾驶这架飞机，由此可见，这个当时对安창남是很信任的。你比如他阎锡山的专机不是随随便便的可以让人开的。 그러던 1930년 4월 그의 사망을 전하는 기사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다. 조선의 영웅 안창남이 비행 중 추락사했다는 것이다. 안창남은 어떻게 죽은 것일까? 비행장이 있던 곳의 마을 사람들에겐 아직도 그때 사고로 죽은 안창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它那面积就大了，那人，就在那搞那个灌，那灌摆面了。他说就在那儿出的事故。 비행장이 있던 곳은 지금 철강 공장으로 변했지만 철망 너머 머지않은 곳에 활주로가 있었다. 비행기는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 추락했다고 전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겐 아직도 그날의 사고가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后来了，就那天了起飞的时候了，就准备飞机起飞，老百姓没有见过飞机，就是看看这个飞机是啥样的了，都来了看来了。就在这个起飞起个以后，一下飞机发生了故障，就在这个地方就发生了故障了，把个开飞机的就给死了。后来了，就给他个立了一面白，而且是埋到那个听那个80岁的老汉说埋到那个地方了。 독립기념관에는 안창남과 같은 시기 산시성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이자해 육필원고가 전한다. 이자해는 의사였고 옌시산의 아버지를 치료할 정도로 옌시산과 친분이 있어 안창남의 죽음에 대해 직접 들었다고 한다. 이자해는 안창남의 죽음에 대해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 안창남은 중국인 항공학교의 교장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는데 그 교장이 안전 상태가 나쁜 비행기를 안창남에게 타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비행기 정비에 대해서도 잘 아는 안창남은 타지 않겠다고 했으나 명령이라며 강요했다는 것이다. 산시성의 도서관에서 안창남의 죽음에 대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신문을 찾아냈다. 산시성의 항공동호회가 참사 이틀 만에 낸 부고기사는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안창남의 죽음을 밝혀주는 최초의 자료다. 일본에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헤쳐온 조선의 항공 영웅 안창남에겐 너무나 허무한 비극적 최후였다. 교장이 고장난 엔진을 새 것처럼 사서 차익을 착복하려고 했고 안창남이 그 비행기를 탔다가 참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사고 후 안창남은 어디에 묻혔을까? 비행장터 마을 주민을 찾아 수소문을 해보았다. 이곳 주민들은 추락 사건에 대해 아직도 전해 듣고 있어 안창남의 무덤에 대해 알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히 무덤을 기억하고 있는 마을 주민을 만났다. 那儿原来有一个那碑，后来弄坏了，搭了个小凉台来。 마을 주민은 비석의 위치와 크기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비석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有一年找我家就在这个地方来。碑吧？这碑就在这儿，早就到了当了那个编剧室了。哎，这个碑大概有多大？你知道？ 不大，一个这么宽可有。不，你看的这个碑是不是已经是残碑了？啊，残碑了。啊，残碑这么大。嗯。哦。残碑它这。你说在这个什么位置？就在这，我那时候记得就在这个地方了。哦。 그는 비문에 적혀있던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 这个大字就写了这个永怀飞将，永怀飞将。 영회 비장. 그러나 가슴에 묻은 안창남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는데 80년이 흘렀다. 안창남의 사망 후 옌시사는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무덤가에 비석을 세우고 울타리를 쳤다고 전한다. 그러나 비문은 일제가 타유안을 점령했을 때 쪼아버렸다고 한다. 또한 그의 무덤과 비석은 중국이 문화혁명을 겪으며 훼손되고 파괴된 것으로 전한다. 식민지 조선의 영웅 안창남은
그렇게